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소개할 논문은 An image is worth 16 by 16 words, Transformers for Image Recognition at Scale로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한 모델을 소개하는 구글 리서치 팀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의 개요입니다. 비전 트랜스포머의 모델은 셀프 어텐션의 구조를 하고 있으며 적은 연산량으로도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셀프 어텐션은 쿼리, 키, 밸류 세 개의 요소 사이의 문맥적 관계성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서는 트랜스포머 구조가 사실상의 표준이고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 시퀀스로 접근한 퓨어 트랜스포머 모델은 이미지 분류 태스크를 매우 잘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프리트레인드된 많은 양의 데이터 혹은 작은 이미지 분류에서 더욱 잘 작동하였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트랜스포머가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의 적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에서 트랜스포머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입니다. 큰 텍스트 덩어리로 학습하여 구체적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인-튠드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트랜스포머는 연산이 효과적이고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매우 큰 사이즈에서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컴퓨터 비전 영역에서는 CNN이 가장 대중적입니다. CNN의 구조로 셀프 어텐션과 결합하려 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은 이론의 단계입니다. 따라서 라지 스케일 이미지 레코그니션에서는 레스넷과 같은 고전적 방법이 현재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기존의 트랜스포머를 거의 고치지 않고 이미지에 직접 적용합니다. 이미지를 패치로 분리하여 선형 모양의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이미지 패치들은 자연어 영역에서 토큰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지도 학습의 방법으로 이미지 분류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또한 큰 데이터셋을 학습하는 것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줄여줍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충분한 양의 데이터셋이 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큰 데이터셋에서 학습하였고 소타의 성능 혹은 그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Related Works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메서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에 발표된 코도니어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 다루고 있는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 모델을 참고하여 고안하였습니다. 2 곱하기 2 이미지 패치들을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셀프 어텐션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작은 패치 사이즈를 쓰기에 저해상 이미지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비전 트랜스포머는 그보다 높은 해상도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유사한 모델로는 이미지 GPT가 있습니다. 이미지 해상도와 색깔이 있는 영역을 제거한 후 트랜스포머를 적용시키는 방법으로서 생성 모델에서 비지도 학습으로 작동합니다. 생성된 결과로 분류를 진행했을 때 72%의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모델의 전반적인 작동 과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특징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을 시퀀스에 추가하여 모델 학습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과정으로 이미지를 고정된 패치 사이즈로 분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형으로 임베딩합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 과정의 결과물에 포지셔널 임베딩스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벡터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적용을 합니다. 모델의 작동 원리에 대한 메서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D 이미지를 설정한 채널에 맞게 변환해 줍니다. 이때 H와 W는 높이와 너비로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를 나타냅니다. C는 채널, P는 패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이제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패치 임베딩스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트랜스포머는 모든 레이어에 대해 고정적인 벡터 사이즈, 논문 표현으로는 D를 이용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듯 하나의 이미지를 패치로 분리한 후 플래튼 과정을 진행하고 D 사이즈의 차원으로 선형 프로젝션을 진행합니다. 다음 과정은 포지셔널 임베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앞선 과정으로 패치 임베딩스에 위치 정보를 추가합니다. 2차원 위치를 구분하는 방법을 적용해도 큰 성능 변화가 없기에 연산이 덜 복잡한 1차원 위치 정보를 사용합니다. 즉, 위치 정보를 추가할 때 1,1, 1,2, 1,3의 형태가 아니라 0, 1, 2, 3, 4, 5의 형태로 추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임베딩스는 인코더의 인풋 값이 됩니다. 다음 과정은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추가한 과정입니다. 학습 가능한 임베딩스를 앞서 생성한 시퀀스 메디드 패치에 결합합니다. 따라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아웃풋이 이미지 레이블 Y, 즉 레이블을 뜻하게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는 MLP 속에서 훈련 단계와 파인 튜닝 단계에서 각각 히든 레이어, 리니어 레이어와 결합합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와 MLP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레이어 노움이 모든 블록 이전에 적용되며 블록 이후에 남아있는 연결 구조에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모델이 CNN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CNN보다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적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덕티브 바이어스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만드는 기본 가정을 뜻합니다. 또한 CNN은 2차원 레이어가 이웃하는 구조를 가지기에 Translation Equivariance가 모델 전체에 적용되는 반면 비전 트랜스포머는 Self Attention 레이어가 글로벌하기 때문에 MLP 영역만 Translation Equivariance 합니다. 여기서 Translation Equivariance는 입력 위치가 변하면 출력도 동일하게 위치가 변한 채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CNN에는 이미지의 영역을 추출하여 만든 피처 맵스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의 인풋 시퀀스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좌측 빨간 영역인 패치 임베딩 프로젝션 또한 CNN의 피처 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은 ILCRC, ImageNet, 그리고 JFT가 있습니다. 각각 데이터셋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생성한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베이스, 라지 모델은 기존의 자연어 처리 모델인 BERT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휴지 모델은 기존의 모델을 확장시켜 더 큰 사이즈로 만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주석을 보시면 bit-l/16은 16 곱하기 16의 패치 사이즈를 가지는 large bit 모델을 뜻합니다. 또한 패치 사이즈가 작을수록 연산량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성한 모델과 비교를 위해 레스넷을 이용하였습니다. 배치 사이즈와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2개의 비교군 모델을 가지는데 하나는
앞서 언급한 레스넷입니다. 레스넷을 크게 확장시켜 지도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빅 트랜스퍼, BIT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비교 모델은 노이지 스튜던트입니다.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학습한 큰 사이즈의 efficient net입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BIT 모델이 모든 데이터셋에 대하여 더 적은 연산량으로 더 좋은 성능을 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큰 모델인 BIT-H14에서 어려운 데이터셋, ImageNet CIFAR 100, 그리고 VTAB 등 어려운 데이터셋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결론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최소화하며 소타의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자원이 적다는 것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해결해야 할 챌린지도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모델이 자기 지도 학습과 지도 학습과의 격차가 분명히 있기에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스케일링을 더 심화하여 학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논문을 리뷰하며 느낀 저의 생각으로는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다른 컴퓨터 비전 태스크와도 적용될 수 있기에 이미지 분류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발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